스포츠 정보를 떠먹여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주 맛있는 스포츠 이슈들을 떠먹여드리는 스왈로스가 67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진혁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널을 맡은 박다원입니다. 예, 역시 패널 한재웅입니다. 네, 패널 곽승원입니다. 네, 벌써 11월 중순인데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오늘이 빼빼로데이인지 몰랐는데요. 다들 막 빼빼로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아, 저도 몰랐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거나 다름없는 언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아침인데 좀 불쾌합니다. 시작이. 재용 씨의 그 왼쪽 네 번째 손가락 껴져 있는 게 잿빛이 될 뻔했네요. 네, 재홍 씨 카톡 목록 죄송합니다. 헛소리를 하시네요. 헛소리를. 네, 한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11월이 시작되면서 그렇죠. 빼빼로데이가 지나면서 이제 슬슬 뭐가 시작되죠? 그렇죠. 프로스포츠계에서도 큰 영향을 준 변화도 있었는데요. 바로 정부가 이달 초부터 위드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한 점은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에 따르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장 좌석 규모의 최대 50%까지 관중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중계를 시청해도 보다 박진감 넘치고 역동적인 경기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스왈로스의 67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경기장이 가득 찼다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제가 오프닝에서 관중 입장 제한 완화에 대해 짧게 소개했지만 채용 씨와 함께 보다 더 자세하게 입장 인원과 백신 접종 유무, 취식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우선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장 좌석 규모의 최대 5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최근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의 경우에는 잠실 야구장이 매진도 달성하고 2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꽉 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핵심이라고 말했던 부분에서 최대 50%까지 가능했는데 청취자분들이나 스포츠 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시전 전에는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30%까지만 가능했었는데 이제 진혁 씨 말대로 11월 1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체 좌석의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추가로 이제 경기장 백신 접종자 구역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는 입장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100% 관중 입장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일행간 뛰어앉기도 없고 방역 수칙 적용 자체가 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또한 이 구역은 일반 입장하는 문과는 동선이 다른 구역으로 구별이 되고 실외 경기장 같은 경우엔 음식 섭취까지 가능한 그런 구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육성 응원은 안 된다는 그런 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잠실 구장의 경우에는 전 좌석이 접종자 구역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이제 만원 관중도 이룰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번 포스트 시즌 보고 싶었는데 제가 백신 접종 2차 맞은 뒤에 아직 14일 경과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두산이 지금 키움, LG, 삼성까지 미라클로 다 꺾으면서 올라갔는데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진혁 씨가 안 가서 미라클로 했을 게 아닐까도 뭔가 살짝 의문이 듭니다. 그죠? 그런 의심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구 말고 다른 4대 스포츠의 경우를 살펴보면 KB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 등의 수도권 팀이 43%까지 받는 팀이 있고요. 전주 K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입장, 그러니까 두산과 같은 경우죠. 그리고 이제 축구랑 배구 역시도 현재 진행 상황과 똑같게 5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장에서 취식 행위와 응원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이게 아까 간단하게 말했던 건데 이제 백신 접종자 구역에서만 음식이 섭취가 가능한데요. 이것도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실내 경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전혀 안 되고요. 육성 응원은 아예 안 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채용 씨랑 확실하게 관중 입장에 대해 짚고 넘어가니까 저도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직관 일정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관 계획 중인 분들은 최근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프로스포츠 관한 50% 할인 쿠폰을 이제 3회차로 나눠서 12월 31일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적용하셔서 예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광고가 넣으셨나요? 아니, 이거는 그 문체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네. 한번 적용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저희 편집자분이 저희 유튜브나 팟빵 링크에 올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 편집자가 이번에 저였나요? 생각해보니 전에요. 이 부분은 편집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없습니다. 이대로 쭉 가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장에 입장한 관중에 대해서 취식은 가능하고 이제 육성 응원은 허용되지 않으면서 프로스포츠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우선 2021년 11월부터 KBO에서는 백신 패스를 도입해서 유관중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경기장 좌석이 100% 개방된 곳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척돔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장에선 이제
치맥과 같은 취식은 가능하지만 육성 응원은 할 수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취식은 가능한데 육성 응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반응이 대다수였고, 실제 관중들은 직접적인 제재가 없어 게임 내내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백신 패스에 대해서도 아쉬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랬듯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으며, 크게 이슈화된 부분은 바로 어린이들의 경기 관람입니다. 관중이 들어올 때 자주 볼 수 있었던 모습 중 하나는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재미있게 경기를 즐기는 모습인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12세 미만의 영유아들은 건강상, 혈액상, 안전상의 문제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어린아이들은 경기 직관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와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들을 놔두고 경기를 관람할 수는 없으니 이제 관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2020년에는 이제 한참 전이지만 아직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백신 개발 또한 개발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그때도 KBO 관중이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방역수칙 중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큰 소리로 응원을 불가했던 것인데요. 아마 이제 앞서 말씀드린 현재의 매뉴얼에는 이때의 영향이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큰 소리로 응원 불가를 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경계가 모호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발표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롯데는 또 강력한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 큰 소리로 응원을 한 점들이 가만히 되면서 이번에 새롭게 개편이 된 매뉴얼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여러 불만이 나오고 있는 이상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야구장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선수 응원가 부르고 응원단장 구호에 맞춰 응원하는 맛에 방문하는데, 그렇죠. 네, 팬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조금 참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제가 뉴스를 많이 못 봤는데, 참고로 이제 평일 오후 1시 YTN 뉴스 애청자입니다. 아무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귀노모로 들려오고, 볼링장, 헬스장 등 관련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 백신 패스 논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왈로스 피트니스 파트 대변인 다원 씨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앞서 얘기한 승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관람 스포츠 상황이 여간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인데요. 같은 스포츠 분야 중에서 앞서 진혁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백신 패스로 시위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클럽 등 실내 체육 단체들이 정부 상대로 해서 3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전시회 박람회 경우에는 접종 구분 없이 100인 미만만 모이도록 하고 있고, 접종 완료자 등 구성하면 500명 미만만 모이도록 지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반대돼서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마스크도 잘 쓰지 않고 방역 수치도 잘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서 진행된 바 있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도 밥 먹으면서 취식하면서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지르면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도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응원 취식과 더불어 응원도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만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갈등들을 대변을 하고자 한번 간단한 토론을 준비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이 토론은 다원 씨의 건의로 조금 재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유관중 100%와 이제 무관중으로 팀을 나눠서 이제 저랑 채용 씨가 찬성, 이제 다원 씨와 승원 씨가 반대측으로 나눠서 조금 짧게 스몰 미니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씨가 먼저 시작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관중을 지지하는 편인데요. 저는 이제 해외 축구나 농구란을 많이 보다 보니까 관중이 없는 것에 대한 회의감 수준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일 큰 장점을 생각해보면 경기에 더 깊은 참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관중이 들어오면 생동감을 느끼는 수준이 달라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스포츠의 묘미는 이런 데에 있을 겁니다. 경기장에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응원을 하고, 모르는 사람이어도 골이 들어갔을 때 껴안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이 스포츠의 진정한 팬을 늘리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조금 덧붙이자면
관중 수익으로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재정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구만 해도 어느 때보다 지금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올 정도로 올해 시즌을 현재 마감한 구단들은 9일 기준으로 벌써 100명의 선수를 전력으로 생각해 방출 통보했습니다. 야구와 축구와 같은 경우에는 시즌 막바지를 향해 가지만 다른 종목이나 내년을 위해서라도 관중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더 말을 하자면 이제 선수들과 팀의 경기력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몇몇 선수들은 관중이 없어서 게임을 뛰기 싫다. 지금은 경기를 하는 중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었고, 이러한 이유로 관중석에 홀로그램으로 관중을 넣는 시스템도 도입을 했었죠. 네. 그리고 아까 승관 씨가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가끔씩 이제 마스크 벗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계 방송 중에도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데 팬들 대부분이 굉장히 마스크를 그래도 잘 쓰고 박수나 응원 도구를 사용하면서 응원을 잘 해주시는 편입니다. 항상 문제는 이제 몇몇 머리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항상 일으키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너무 그렇게 응원에 대해서 박하게 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 측 입장에선 박다운이라고 합니다. 진혁 씨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몇 분들이 라고 전제하기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싶어 한다는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11월 4일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극적인 장면마다 양팀 관중석에선 탄성과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때마다 응원단장은 마이크로 6승 응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만큼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방수칙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더불어서 몇몇 관중들의 인터뷰한 걸 보면은 경기장에 오는 이유는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응원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탄식을 하게 되는데 인위적인 응원 금지 조처가 방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적당한 타협을 보지 않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점 허용해 줄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기만 하는 타협점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예 더 위험해지기 전에 싹을 자르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렇게 토론이 진중하게 준비될지 몰라가지고 딱히 토론 조사를 안 했는데 근거 자료가 없네요. 일단 머릿속에 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다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스포츠를 즐기고 경기를 관람하고 참여할 때 저희가 어떤 면에서 흥미를 느끼고 어떤 면에서 스포츠라는 그런 문화가 문화적인 분위기가 과열되고 그런지를 찾아봤을 때 결국 저희가 에너지 넘치고 활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우우 하면서 열기를 돋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재밌게 저희에게 다가오는데 그런 것을 관중들이 할 수 없다면 저희가 관중들로서 가가지고 그냥 뭐 나초나 집어 먹으면서 조용히 이러면서 관람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집에서 저희가 소리를 지르면서 관람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관점 차이지만 그런 면에서 만약에 관중들이 실제로 가서 집에서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여파는 다른 관중들에게도 확산이 될 거고 그만큼 통제를 거뒀기 때문에 더 쉽게 확산이 될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죠? 네, 그럼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승원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관중으로서의 그러한 본능적인 부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스포츠 선수들도 그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지없이 관중이 있든 없든 그들의 기대에 충족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전 델타 변이의 존재도 상당히 위험 요인으로 다가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새로운 변이는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계속 존재하기도 한다. 새로운 변이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 상황에 걱정을 그래도 조금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백신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관중 입장을 전격으로 허용하는 것은 저는 불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안전하다고 해서 아예 시도해보지조차 않을 이유는 없겠지만 이것은 저희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그러한 욕구는 조금 뒤로 한 채 다수의
건강을, 생명을 위해서 조금 더 지연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원시의 서포터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델타 변이에 관해서도, 현재 백신으로 델타 변이를 잡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80%, 90%에 달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찬성층의 좋은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 100%가 아니라는 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80%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창 치료제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에 유관증으로 전환을 해도 물론 재정적인 난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더 확실한 편일 텐데 어찌되었든 스포츠의 1차적인 목적은 건강이잖아요. 그렇다면 스포츠가 그 1차적인 목적인 건강을 내버려 두고 돈을 쫓아서 그 1차적인 목표를 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이 조금 드는 바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토론은 조금 스몰 미니 토론으로 저희가 전개했기 때문에 반론까지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관람 매너를 보여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코시국에서 지켜야 하는 경기 관람 매너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이 아니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먼저 오늘 여러 번 언급됐지만 특히 이제 뭐 육성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응원하는 행위 꼭 참고 노래방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그 음식 관련 매너들인데요. 쓰레기 잘 버려주시고 특히 경기장에서 이제 음주도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주는 약간 아쉬울 정도로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직관 가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은 최근 날씨가 굉장히 춥고 대부분 그 야외 경기장들은 콘크리트 구조여서 밤에는 정말 춥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옷 정말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시리즈 직관 가시는 분들, 특히 뭐 연인 혹은 자녀를 포함해서 이제 가족 동반으로 방문 예정이라면 제발 글러브 하나쯤은 챙겨 가시길 추천합니다. 이제 공 줍기가 목적이 아니라 공 방어용인데요. 특히 이제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파울 타구들이 이제 익사이팅 존과 같이 내야 코너 쪽 관람석에 살벌하게 날아가는데 이쪽은 이제 그물 높이도 낮아서 그 파울 타구가 바로 관중석 쪽으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겠고요. 글러브가 고급일 필요도 없고 야구에 정말 진심인 분들이라면 개인 혹은 타인을 위해서라도 글러브 하나쯤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스크만큼 중요한 게 글러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글러브가 있을 때는 그것이 기회이고 행운이지만 공이 찾아오는 게 글러브가 없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이 글러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그냥 MLB에서 그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최근은 아니지만, 최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제가 한 2년 전에 봤던 뉴스였는데, 어떤 할머님께서 이제 펄구에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혁 씨가 되게, 사실 코시국이라고 집어야 할 매너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집어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은 모두 끝인데요. 이제 다음 주에 한창 재밌게 치러질 한국 시리즈. 오늘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한 것 같아서 차례대로 이제 다원 씨, 채웅 씨, 승원 씨 순서대로 차례로 예측 스코어만 예측하고 빠르게 끝내죠. 전 한국 시리즈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러면 우선 제가 먼저 예측을 할 테니까 다원 씨의 선택에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과 KT의 경기잖아요. 사실 두 팀 다 막 그렇게 좋아하는 팀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고르자면 저는 언더독 두산을 고를 것 같습니다. 두산이 이제 지금 3번 연속으로 격파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KT가 쉽게 잡히진 않겠죠. 4대2 두산승 예측해봅니다. 다원 씨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어서 먼저 해볼 텐데요. 저는 솔직히 이성은 두산이지만 저는 삼성을 잡기도 했고 두 혐이 있어가지고 포인트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KT 4대2승 노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다원 씨가 먼저 할까요? 진혁 씨 먼저 하시죠. 네, 저는 이번에 두산이 우승하면 역대 최초거든요. 그 4위 팀이 와일드카드 거치고 올라와서 우승하는 게 아마도 이 기록이 이번에 달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승리팀 맞추는 것보다도 스코어까지 정확하게 맞추고 싶은데 6차전 가지 않고 5차전에서 두산이 우승컵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진혁 씨가 저번에 한번 맞췄다고 좀 기고만장한 것 같아서 그 길을 거꾸로 저는 4대2 KT 승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조금 역내발을 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KT 4대 2승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보다 저는 두산 우승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KT 4대 2승으로 우승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포인트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두산 우승이 더 중요하죠, 저한테. 아, 저는 정말 두산이 지면은 이제 자기 전에 생각이 나서 좀 상당히 좋지 않게 막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정배예요. 네, 좋습니다. MC 권한으로 이제 두산 베어스의 한국 시리즈 선전 기대하면서 이제 67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